우리나라 방산의 핵심 도시인 창원에서 폴란드로 수출할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출고식이 열렸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마산만 정어리 떼죽음 사태 발생 이후 약 20일 만에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산소 부족에 의한 질식을 원인으로 봤습니다. 낙동강 협의체가 탄생한 이후 양산 황산공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낙동강 뱃길 복원을 통한 생태관광과 수상레저, 어린이 놀이시설 구상 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청업체인 제인산업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투기와 전차 등 K방산 무기의 해외 수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의 핵심 도시인 창원에서는 폴란드로 수출할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출고식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디펜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입니다. 자주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할 만큼 우수성을 인정받은 K9 자주포가 폴란드 수출길에 오릅니다. 하나 디펜스는 지난 8월 폴란드와 K9 자주포 212문을 공급하는 3조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력 강화에 나선 폴란드의 요청으로 2개월 만에 자주포 24문에 대한 첫 출하식이 열렸습니다. K9 자주포를 직접 확인한 폴란드 관계자들은 우수한 성능과 무기 시스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To be inscribed in golden letters in Polish and Korean history when two prosperous democracies show how mutual friendship and business cooperation pave the way to safe future. 현대 로템도 같은 날 폴란드로 수출할 K2 전차를 선보였습니다. 폴란드 수출길에 오른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첫 출고식이 창원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우리나라군의 주력 전차인 K2 전차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한국형 전차가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 폴란드 수출을 시작으로 세계 방산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의 전차를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폴란드 전차 수출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은 그 유럽 쪽에 저희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주포와 전차 등 국산 첨단 무기의 해외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K 방위 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달 30일 발생한 의문의 마산만 정어리 떼죽음과 관련해 계속해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사태가 발생한 지 보름이 넘는 상황에도 수거 작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상황 발생 약 20일 만에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마산만 일대에서 발생한 정어리 떼죽음. 발생 19일 만에 원인이 발표됐습니다. 산소 부족에 의한 질식이었습니다. 정어리 폐사가 발생한 해역에서 먼저 이제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산소 부족으로 폐사할 때 특이 증상인 입을 벌린 폐사체가 다수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또 집단 폐사를 일으킬 만한 전염병 원체나 유해 적조 생물 그리고 유해 물질 등이 검출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떠오른 물고기 폐사체의 대부분이 정어리. 정어리 자체가 다른 어종에 비해 산소 요구량이 높은데 마산만과 진동만 해역에서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수심 4m 층부터 바닥까지 관측된 것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미국과 인도네시아, 칠레 등에서도
용존 산소 부족으로 인한 대량 폐사한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또 정어리 개체수 증가에 따라 폐사된 어량도 많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정어리가 워낙 대규모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종들이 좀 혼재한 비율이 좀 낮았던 것 같고요. 회유성 어종이다 보니까 산소를 이제 소모하는 비율이 높아서 산소 부족한 그 상황이 더 가속화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마산 앞바다에서 정어리 떼죽음 사태가 발생한 지 20일째. 그 양만 해도 200톤이 넘습니다. 이번 정어리 떼죽음 사태 이후 또 한 번 발생하지 않도록 수산 생물에 대한 어장 환경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얼마 전 낙동강을 낀 양산과 김해, 부산 북구와 강서 사상 사하구가 낙동강 협의체를 출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상생을 통해 양산도 많이 달라질 전망인데요. 특히 낙동강을 흐르는 황산공원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4대강 사업으로 준공된 양산 황산공원. 규모만 국제 규격 축구장 260개를 합친 것보다 넓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고 다양한 자연 변화와 축제, 캠핑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찾는 곳입니다. 꽃도 너무 이쁘고 그렇지만은 공기도 너무 좋고 또 여기에 캠핑하는 그런 것도 너무 잘 돼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요 강도 흐르고 너무 좋습니다. 최근 양산과 김해, 부산 4개 구가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황산공원은 생태관광공원의 색을 더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곳은 물금 선착장에서 부산 을숙도까지 전기 생태 탐방선 등 낙동강 뱃길이 복원됩니다. 계류장은 수상 스키 등 수상 레저 시설로 활용되고 오토 캠핑장과 어린이 놀이 시설, 파크 골프장 등도 신설되거나 확충됩니다. 환경도 생각하고 즐기는 전천후 공원이 꾸며지는 것인데 관건은 정부 규제입니다. 낙동강 보존을 이유로 개발 자체가 막혔던 만큼 양산시는 환경 보존과 공존이란 다각적인 부분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낙동강 협의체에서 함께 노력해서 낙동강변을 보존하고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함께 홍보하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낙동강 협의체를 통해 더욱 달라지게 된 황산공원. 영남 낙동강 뱃길도 이곳에서 출발의 돛을 달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업체, 도심 어디에서도 반기지 않는 기피시설인데요. 이런 기피시설이 마땅히 갈대를 찾지 못하자 농촌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난개발 역시 농촌의 불청객인데요. 주민들의 한숨 소리가 농촌에 이어지는 가운데 기자가 간다 정명기 기자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역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이 속속 모이고 있는데요. 젊은 주민부터 80에 가까운 어르신까지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수개월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농촌 주민들. 할아버지 오고 할머니 오고 3대가 지금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 때문에 냄새 때문에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요. 이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악취 모니터링 장치는 배출 허용 기준치를 훌쩍 웃돌고 있었습니다. 지금 13이면 이거는 정말 세 발의 핀 거죠. 저희가 보통 항상 20을 넘고 그리고 30 넘는 날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46, 35, 38, 29 막 이러잖아요. 그동안 이 업체는 악취와 침출수 유출 등으로 과태료를 물었고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것도 여러 차례입니다.
재작년에 이 업체를 인수한 새 주인은 시설 현대화를 통해 악취를 막겠다며 지자체에 허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악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된 건물이에요. 중축도 아니고 그냥 개축이라고 봐야지, 개축. 보수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농촌 주민을 숨막히게 하는 또 다른 문제는 석산 개발입니다. 비산먼지의 발파, 진동, 소음, 교통사고 위험까지 주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곳에도 한 석산 개발 업체가 새로 채석장 사업 허가를 준비 중입니다. 석산 신규 개발이나 허가 연장 소식을 들을 때면 이제 그만 농촌을 등지고 싶다는 주민들. 빨리 해도 이제 밖에다 못 놀고 저것도 지은 게 그런 걸 이유 때문에 딱 들어와 버리면은 사람들이 누가 들어오겠어요. 시끄럽지, 먼지 날리지. 환경영향평가 승인은 환경청이, 사후관리 감독은 자치단체가 맡고 있지만 미지근한 행정처리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시가 패소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항소 소송도 진행 중인 계획입니다. 농촌을 파고드는 산업단지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전국에 지정된 산업단지는 1,260여 곳으로 이 가운데 주로 농촌 지역에 추진하는 일반 산업단지는 약 55%가 넘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함께 생기는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 건설은 더 큰 갈등을 양산하는 상황.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들이 공론화를 통해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미흡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행정기관의 느슨한 관리 감독이 뒤섞여 아름다워야 할 농촌이 멍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떠나가는 농촌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자가 간다, 정명기입니다. 요즘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은행 대출을 갚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을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전세 보증금을 올리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와 짜고 신축 빌라의 매매가를 올리는 사기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깡통 전세 사고는 올해에만 427건 발생했고 사고 금액은 무려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깡통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부실한 감정평가와 관련한 규칙을 고친다는 방침인데요. 신축 빌라의 시세를 산정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주택을 선정한 이유와 근거, 또 비정상적인 가격 거래 제외 등 세부 사항을 감정평가에 필수적으로 적도록 했습니다. 하루빨리 법률안이 개정돼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19일) 오전 8시 15분쯤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야드에서 협력업체 직원 60대 A씨가 이동하던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대우조선 측은 지게차가 이동하면서 옆에 있던 직원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청업체인 제인산업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이곳에서 3년간 근무했던 A씨는 청소반장이 자신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갑질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청소반장이 자신에게 부당한 사유로 사직서를 쓰게 하고 회사에서 내쫓았다고 말했습니다. 제인산업 측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A씨와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100년 넘게 해고시켰다. 나한테 저기 하면 그래 억울하면 나는 70까지 일해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억울하면 나 내쫓고 반장 자리 올라와라 이런 식으로도 하고 일삼아 폭언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